저는 27년간 퇴직자 심리와 노년 적응 과정을 연구해 온 노년학 연구자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퇴직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 3년이 남은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을 마치 긴 휴가처럼 생각합니다. 이제는 쉬어도 되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된다고 믿죠. 하지만 제 상담실을 찾아온 분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합니다. 퇴직한 지 3년쯤 지났을 때 문득 뒤돌아보니 모든 게 무너져 있더라는 겁니다. 돈은 왜 이렇게 빨리 줄어들었는지, 몸은 언제부터 이렇게 불편해졌는지, 연락할 사람은 왜 이렇게 없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지금은 달랐을 거라고요. 오늘은 퇴직 후 3년 동안 절대 방치하면 안 되는 5가지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작은 신호가 되길 바랍니다. 챕터 1 삶의 구조가 사라지는 순간. 퇴직 후 가장 먼저 변하는 건 시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간을 대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아침 7시에 일어나야 했고 9시까지 출근해야 했고 점심은 12시에 먹었습니다. 하루의 모든 순간에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었죠. 그런데 퇴직하는 순간 이 모든 구조가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지고 서둘러야 할 일도 없어집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좋습니다. 30년, 40년 동안 시간에 쫓겨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 자유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무기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알람 없이 일어나는 게 좋았는데 어느새 점심때까지 누워있게 됩니다. 오늘 할 일이 없으니 내일로 미루게 되고 내일도 특별한 일이 없으니 모레로 미룹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나요? 오늘 하루 뭐 했지? 이렇게 멍하게 보내도 되나 싶은 생각 말입니다. 김성철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이신 김성철님은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퇴직하셨습니다. 퇴직 전에는 늘 바빴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운동하고 7시 30분에 집을 나서고 저녁 8시에 돌아왔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었고 동호회 모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이 모든 일정이 사라졌습니다. 처음 2주는 정말 행복했다고 합니다. 아침 늦게까지 자고 TV 보고 산책하고 낮잠 자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아침 10시에 일어나도 저녁까지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점점 더 늦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1시, 12시, 심지어 오후 1시까지 잠을 잤습니다. 일어나서도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부인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냐고. 예전에는 그렇게 활동적이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소파에만 앉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건 휴식이 아니라 구조였다는 걸요. 6개월 뒤 제 상담실을 찾았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길을 잃은 것 같다고요. 이 문제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인간은 구조 속에서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30년, 40년을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보낸 분들에게 갑작스러운 자유는 오히려 혼란을 가져옵니다. 뇌는 패턴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게 뇌에는 편안한 겁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사라지면 뇌는 방향을 잃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해야 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쉬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냥 누워있는 거, TV 보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런 선택들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해결책은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기, 9시에 산책하기, 10시에 신문 읽기처럼 간단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보세요. 시간은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7시든 8시든 9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그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할 일 한 가지를 정하세요. 물 한 잔 마시기, 스트레칭하기, 창문 열기처럼 아주 간단한 것으로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무너진 하루를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 됩니다. 챕터 2 돈이 새는 구멍을 막지 않으면 퇴직하고 나면 수입이 줄어듭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월급이 끊기고 연금만으로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출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점심시간 빼고는 돈 쓸 시간도 없었죠. 주말에만 백화점 가고 외식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퇴직하면 매일이 주말입니다. 월요일에도 백화점 갈 수 있고, 화요일에도 외식할 수 있고, 수요일에도 쇼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쓸 수 있다고 여기죠. 커피 한 잔, 외식 한 번, 옷 한 벌. 하나하나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매일 매주 반복되면 다릅니다. 혹시 최근 3개월간 카드 사용 내역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퇴직 전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이명숙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이신 이명숙님은 공무원으로 32년을 근무하고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퇴직 전 월급은 370만원 정도였고 연금은 월 220만원 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분은 미리 준비했습니다. 집도 있고 예금도 1억 2천만원 정도 있었고 연금도 나오니 걱정 없다고 생각했죠. 퇴직 첫 달 그분은 자신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고 싶었던 핸드백을 샀습니다. 80만원이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니까요. 다음 달에는 남편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국내 온천 여행이었는데 1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여유 있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통장을 확인했을 때 놀랐습니다. 예금이 800만원이나 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산 착오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쓴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카드 내역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백화점에서 옷 사고 친구들과 외식하고 손주들 용돈 주고 이것저것 사다 보니 매달 평균 250만원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연금은 220만원인데 지출은 250만원이었습니다. 매달 30만원씩 예금을 까먹고 있었던 거죠. 1년이면 360만원, 5년이면 1800만원입니다. 그제야 그분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10년 뒤에는 예금이 바닥날 거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때가 75세입니다. 만약 90세까지 산다면 15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문제의 본질은 큰 지출이 아닙니다. 작은 지출이 쌓이는 겁니다. 커피 한 잔 5,000원, 외식 한 번 5만원, 택시비 2만원. 하나하나는 별것 아니지만 한 달 동안 합치면 큰 금액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소비가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퇴직 전에는 주말에만 외식했다면 퇴직 후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 외식합니다. 퇴직 전에는 커피를 하루에 한 잔 마셨다면 퇴직 후에는 오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마십니다. 시간이 많으니 자연스럽게 소비 빈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한 달 예산을 정하고 그 안에서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금이 220만원이라면 생활비는
200만 원으로 잡고 나머지 20만 원은 비상금으로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 마지막 날 지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쓴 돈을 모두 적어보세요. 커피값, 교통비, 식비 모든 걸 적습니다. 일주일 뒤 합계를 내고 4배를 곱하면 한 달 지출이 나옵니다. 그게 현재 여러분의 실제 소비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연금보다 많다면 지금 당장 줄여야 합니다. 지금 안 줄이면 10년 뒤 더 큰 고통이 옵니다. 챕터 3 건강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퇴직 후 건강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큰 병을 걱정합니다. 암이나 심장병 같은 거요. 물론 그런 질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27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건 다릅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건 큰 병이 아니라 작은 불편함의 누적입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결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뻐근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하나하나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방치합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작은 증상들이 쌓이면 삶 전체가 바뀝니다. 계단이 불편하니 밖에 나가기 싫어집니다. 무릎이 아프니 산책을 안 하게 됩니다. 어깨가 결리니 운동을 미루게 됩니다. 그렇게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더 불편해지고 더 불편해지면 더 안 움직이게 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난 6개월 동안 운동량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정호진님의 이야기입니다. 72세이신 정호진님은 건설회사에서 40년을 일하셨습니다. 현장 관리직이었기 때문에 항상 움직였습니다. 하루에 1만 보 이상 걸었고 계단도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체력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퇴직 전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퇴직 후 6개월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아침마다 산책도 나갔고 등산도 한 달에 한두 번 갔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서 더워지니 산책을 건너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서요.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와도 산책을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습관이 끊긴 뒤였으니까요. 1년쯤 지났을 때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찼습니다. 처음에는 감기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감기가 나아도 계속 그랬습니다. 무릎도 가끔 아팠습니다.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허리도 자주 결렸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손주를 안아보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옷에 손주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안아 올렸는데 이제는 허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거울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깨가 둥글게 말려 있었고 배가 나와 있었습니다. 2년 사이에 체중이 8kg 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근감소증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근육량이 정상보다 15% 낮았습니다. 골밀도도 감소했고 혈압도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운동하면 회복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굳어진 몸은 움직이기 싫어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퇴직 후 활동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억지로라도 움직였습니다. 출퇴근하고 회의하러 가고 점심 먹으러 가고. 하지만 퇴직하면 움직여야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집에만 있어도 되고 소파에 앉아 있어도 됩니다. 문제는 근육은 쓰지 않으면 빠진다는 겁니다. 30대부터 매년 1%씩 근육이 감소하는데 운동하지 않으면 그 속도가 2배에서 3배로 빨라집니다. 퇴직 후 2년이면 근육량의 6%에서 9%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무조건 움직이는 겁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만 걸으세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신발끈을 묶으세요.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세요. 어디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15분 걷고 돌아오세요. 이틀째도 똑같이 하세요. 일주일만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한 달 뒤에는 몸이 먼저 걷고 싶어 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챕터 4 관계가 사라지는 속도. 퇴직하면 관계가 줄어든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회사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거래처 사람들과도 연락이 끊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회사라는 공간이 사라지면 그 안에서 맺어진 관계도 함께 사라지니까요. 문제는 그 속도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퇴직 후 3개월이면 연락하는 사람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6개월이면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1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어렵다는 겁니다. 60대, 70대의 새 친구를 사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학교에서, 회사에서, 동호회에서 자연스럽게 만났지만 이제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먼저 말 걸기도 쉽지 않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전화 통화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박영자님의 경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4세이신 박영자님은 은행에서 35년을 근무하셨습니다. 지점장까지 하셨으니 사람 만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고객도 많았고 후배들도 많았고 업계 인맥도 넓었습니다. 핸드폰 연락처에 저장된 번호만 500개가 넘었습니다. 퇴직 첫 달에는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후배들이 식사 대접하겠다고 했고 고객들이 인사차 연락했습니다. 그분도 바빴습니다. 거의 매일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계속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달라졌습니다.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후배들은 바쁘다고 했고 고객들은 이제 거래 관계가 아니니 굳이 만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분도 먼저 연락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퇴직했는데 업무 이야기를 꺼내기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으니까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친구였는데 몇 달 동안 통화를 안 했더군요. 그런데 친구가 바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다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폐를 끼치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깨달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이 5명도 안 된다는 걸요. 남편, 딸, 아들, 그리고 오래된 친구 1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500개의 연락처는 이름만 있을 뿐 실제로 연락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 종일 아무와도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도 조용했습니다. 저녁에 핸드폰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2가지입니다. 첫째, 대부분의 관계는 공간을 기반으로 합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니까, 같은 동네에 사니까, 같은 동호회에 다니니까 만나는 겁니다. 퇴직하면 이 공간이 사라집니다. 둘째, 노년에는 먼저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부담 주기 싫고, 거절당하기 싫고, 폐 끼치기 싫어서 조심하게 됩니다. 해결책은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복지관, 도서관, 봉사단체, 취미 모임 어디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같은 장소에 가는 겁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가면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관계의 시작입니다.
실천 팁입니다. 이번 주 안에 근처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 가보세요. 프로그램 안내를 받아오세요. 관심 가는 것 하나를 선택하세요. 등록하세요. 그리고 최소 한 달은 빠지지 말고 나가세요. 처음 2주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3주째부터 서로 인사하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함께 차 마실 사람이 생깁니다. 그게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챕터 5 나는 이제 누구인가? 마지막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가장 무너지기 쉬운 건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라지는 겁니다. 회사 다닐 때는 명확했습니다. 나는 부장이고 과장이고 대리입니다. 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회계를 보는 사람이고 기획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역할이 나를 정의했습니다. 명함에 적힌 직함이 곧 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하면 이 모든 게 사라집니다. 명함도 없어지고 직함도 없어지고 업무도 없어집니다. 그럼 나는 뭐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더 큰 문제는 사회가 퇴직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귀 기울였습니다. 회의에서 내 의견이 중요했고 결정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하면 달라집니다. 아무도 내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내가 뭘 결정할 일도 없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하신 적 없나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윤태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9세이신 윤태식님은 중견 제조업체에서 38년을 근무하셨습니다. 마지막 10년은 이사로 지냈습니다. 100명이 넘는 직원을 관리했고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에서 그분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며칠은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책임질 게 없고 결정할 것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회의 준비를 하고 보고서를 검토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낮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전화가 계속 왔고 결제할 서류가 쌓여 있었는데 이제는 조용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옛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인사차 들렀다며 회사 근황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후배는 이제 그분이 맡았던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고 조직 개편도 있었고 신입 사원도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배가 돌아간 뒤 깨달았습니다. 회사는 나 없이도 잘 돌아간다는 걸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친구 모임에 갔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어렵다는 이야기, 후배가 말을 안 듣는다는 이야기, 실적 압박이 심하다는 이야기. 그분은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끼어들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우울함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일어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고 저녁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지? 38년 동안 회사 이사였던 나는 이제 뭐지? 그냥 퇴직자? 아무 역할도 없는 사람? 그분은 제 상담실을 찾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도 있고 건강도 괜찮은데 살고 싶지 않다고요.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건 돈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역할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역할 상실입니다. 인간은 역할을 통해 존재 이유를 느낍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곳이 있을 때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하지만 퇴직하면 이 모든 역할이 사라집니다. 서울대 노년 연구에 따르면 노년 우울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도 건강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역할 상실입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할 때 우울이 시작됩니다. 해결책은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겁니다. 회사 이사는 아니어도 됩니다. 봉사단체의 자원봉사자, 손주의 할아버지, 동네 텃밭의 농부,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했던 일, 취미로 했던 일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으세요.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가르칠 수도 있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줄 수도 있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멘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2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정체성의 시작입니다. 마무리 멘트. 오늘 퇴직 후 3년 동안 절대 방치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구조, 지출 관리, 건강 유지, 관계 형성, 그리고 새로운 역할 찾기. 이 5가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함께 흔들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만 잘 세워도 다른 것들이 함께 좋아집니다. 아침에 규칙적으로 일어나면 건강이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면 사람을 만날 의욕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면 새로운 역할을 찾게 됩니다. 27년간 수천 명의 퇴직자를 만나며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여러분의 삶을 정해줬습니다. 언제 일어나고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날지 회사가 결정했죠.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30년, 40년 동안 익숙했던 방식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분들처럼 많은 분들이 이미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꿔도 됩니다.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오늘 쓴 돈 적어보기, 10분만 걷기, 친구에게 전화하기, 봉사단체 알아보기. 이 중 하나만 선택해서 오늘 실천해 보세요. 퇴직 후 3년은 남은 인생을 결정하는 골든 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70대, 80대가 달라집니다. 지금 선택하세요. 무너지는 노후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다시 일어서는 노후를 선택할 건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남은 20년, 30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숫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